바쁘신 와중에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이 자리에 전한길 선생님, 박주연 변호사님, 그리고 김성원 대표님 모두 바쁘신 와중에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로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보수의 품격을 보여주시는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님의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와 국제 정세에 관하여 강의 진행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라운드 C 대표 맡고 있는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메인은 저 존경하는 우리 전한길 선생님과 박주연 변호사님께서 메인 주제를 맡아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큰 틀 안에서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무엇을 배울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군데에서 또 그 많은 정보를 접하셔서 대강은 알겠지만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부정선거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무려 60년 된 역사입니다. 존 F 케네디와 닉슨이 1960년에 대선을 치렀죠. 그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저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폴 존슨이 미국인의 역사에서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린든 존슨이 민주당 상원에 당선될 때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MIT에서 수학을 하시고 또한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위원인 한스 폰 스파콥스키라고 하는 연구위원회에서 또 주장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법부가 선관위에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은폐해 주는 거 아시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사법 시스템이 우리보다는 우수하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부정선거라고 선언이 되고 선거가 무효다라고 선언되고 재선거를 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3년에 인디애나주의 이스트 시카고 시장 선거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사법부가 선거 무효, 재선거해라, 재선거였습니다. 2005년에 테네시주의 상원 선거도 부정선거였습니다. 이 또한 재선거 실시되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2024년 1월에 코네티컷주 시장 선거 브리지포트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루에서 우편 투표지를 수십 장 꺼내서 들이붓다가 CCTV에 적발되어서 바로 부정선거 선고가 되고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달에 박스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 게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과거 60년간 부정선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가장 큰 싱크탱크이자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이 부정선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 통계를 따르면 2019년 기준입니다. 2019년 기준 그간 90년대 중반부터 2019년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부정선거 사례가 무려 1071건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러면 19년부터 지금까지의 통계는 새로 이제 추가가 될 것으로 보는데 다 합하면은 저는 한 2,0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달 박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네바다주에서는 부정선거 수사를 시작해서 무려 몇 건을 지금 수사 중인지 아십니까? 네바다주에서 2024년 대선입니다. 303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303건은 전부 다 중복투표입니다. 중복투표가 뭐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투표를 했다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2024년 12월에는 박스뉴스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에서 한 여성이 부정선거를 하다가 붙잡혔는데 무려 이 사람은 복수의 유권자를 대리에 부정투표하다가 체포해야 되었다. 이름이 제니퍼 힐입니다. 몇 개의 투표용지를 집어넣은 줄 아십니까? 324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것은 주별로 선거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드스테이트는 부정선거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미국 부정선거 역사를 쭉 공부하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민주당만 부정선거 하는 게 아니에요. 10건 중에 3건 정도는 공화당이 부정선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이 이제 이 카르텔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허술한가? 우리나라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무엇을 겪고 극복했는가 사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도 좀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미국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신분증을 내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그 다음에 네바다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주들은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현장에 들어갈 때 뭘 얘기하면 될까요? 내 이름과 주소 얘기하면 투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부정선거 사례를 보면 뭐가 제일 많냐면은 외국인이 투표를 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중국인이 한국인 신분증을 마음껏 만들어내죠, 그죠?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중국인이 우리나라 신분증 제시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공 간첩들은 우리나라 여권 만드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 11월 미국 대선 때 중국인이 미시간주에서 그냥 외국인 신분으로 투표하다가 미시간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이런 일이 있는데, 미국은 천만다행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사명으로 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행정명령 사인했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이거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행정명령으로 서명해야 될 정도로 미국이 지금 망가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거인 명부에 유령 명단이 너무 많다. 무슨 말이냐? 사망한 사람, 그 다음에 미국인이 아닌데 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전부 다 명부에서 제거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의 장관이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에도 부정하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불법 이민자인데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하죠. 주민등록 번호를 발급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밝히는 게 뭐냐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바이든 4년 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이 5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할수록 그들을 이용해서 부정투표를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됐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건데.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미국의 털시 게바드라고 하는 D&I 국장이 미국 부정선거의 전산조작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대한 선거인지는 좀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미국도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미국도 지금 기초통화가 흔들리고 있고,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고 있고, 여러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미국의 적을 색출해내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강한 카드로 꺼내고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 척결 카드인 것이죠. 그래서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 부정선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펜실베니아주에서 오지 마이어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오지 마이어스라고 하는 전 연방 하원의원,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5년 동안 13건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는데,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판사도 투표로 뽑습니다. 근데 이 선거 때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부정투표지를 채워 넣었는데,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가? 펜실베니아주의 선거사무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 법치국가 아니었는가? 미국이라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는가? 근데 왜 이런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시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은 솜방망이 처벌로 꼽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지 마이어스 5년 동안 13건의 부정행위입니다. 선거 사무원 매수했습니다. 투표용지 집어넣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무기징역 때려야 되죠, 그죠? 근데 징역 30개월밖에 안 돼요. 벌금 1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오늘 갖고 온 케이스 중에 형벌이 제일 센 거고요. 대부분 90일 구금 또는 100시간 지역봉사하면은 거의 다 봐줍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100시간 봉사활동하고 $1,000 벌금 내면은 그냥 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부정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세력이 주도하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로서 그냥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왜?
나 하다가 걸려도 깜빡 안 가. 그 다음에 이거 하다가 나 돈 벌면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어. 이게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몇십 년간 공화민주 가리지 않고 민주당이 좀 더 많이 합니다. 많은 주에서 이런 것들이 막 자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2020년 대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통계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시겠지만 한국의 민주당 후보 대통령 역대 후보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2008년에 당선될 때에 몇만 표를 얻고 당선되었는가? 6,590만 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2년에 오바마가 재선될 때는 6,900만 표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될 때 6,200만 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자, 2020년에 당선된 조 바이든 몇 표를 얻었을까요? 8,100만 표 얻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보다 1,500만 표 이상 획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납득되시나요? 그러면은 그러한 증거들이 어디 있느냐? 도널드 트럼프 화이트 하우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기록을 다 첨부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트럼프는 본인의 그 사명을 부정선거 척결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분한테 터닝포인트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작년에 있었던 암살 미수 사건이죠. 그죠? 이때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뭔가 스피리추얼하게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평가합니다. 단순히 내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살렸고 그게 바로 미국의 리퍼블릭, 미국의 공화국,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 미국의 가장 최대적인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는 것이 나의 지상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국 내의 부정선거 카르텔만 이제 도려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가? 아마 외국 개입 사례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미국 내에서 중국인 해커들이 체포가 되고 기소가 되고 이거 다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거고요. 작년 4월에는 영국의 중앙선관위를 중국의 해커들이 해킹을 했다라는 뉴스가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본디 미국에서 시작했으나 글로벌한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그러면 미국의 부정선거 사례와 극복 사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이번에 2024년 대선 때 승리할 때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제도권 내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낸 부분.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AFPI라고 하는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각 주별로 불법 이민자들이 몇 명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메꿔야 되는지 제대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지식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트럼프의 며느리죠. 그죠? 이런 분들의 디렉션에 따라서 수십만 명, 20만 명 이상의 부정선거 방지 대원들이 전국에 깔려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투표하세요. 이렇게 투표를 독려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거. 다섯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가 정말 유능하고 멋진 지도자인 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간 보는 스타일이 아니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표가 날아간다, 중도 표가 날아간다 말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트럼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정선거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왜 그런 거냐면은 부정선거 하다 걸리면 죽는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계속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의로운 깃발을 들고 싸우면은 이긴다. 그게 바로 미국의 역사고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조직력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이 많고 지금 평일 저녁에 여기 와서 이런 또 세미나 자리에 오실 정도면 얼마나 참 여러분들이 애국심이 충만합니까? 이런 애국자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 우리도 잘 준비해서 싸운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